안녕하세요. 도키와 미국 주식 채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해볼 종목은 말이죠. 저희 구독자님께서 신청해주신 이 Flying Eagle Acquisition Corporation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은 제가 분석한 것을 기반으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에 지나지 않고요. 이 영상의 목적은 투자 추천 목적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우선은 지금 이 Flying Eagle Acquisition Corporation이라는 회사의 특징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회사는 스펙이라는 회사로 기업 인수 목적 회사이거든요. 풀어서 말하면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해가지고 주식 공모를 통해서 투자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스펙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Flying Eagle Acquisition Corporation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FEAC라는 회사가 이제 Skills라는 장외 우량업체를 M&A 해가지고 이제 특별 상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FEAC와 Skills 인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FEAC는 Flying Eagle Acquisition Corporation이라는 약자인데요. 이 회사가 Skills라는 회사에게 3.5조를 주면서 Skills를 인수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 인수가 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인수가 되면 말이죠. 이 Skills라는 회사는 뉴욕 증권 거래소 안에 들어가고 티커는 SKLZ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을 보시면요. What will happen to my FEAC shares as a result of the business combination? 이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은 내가 이제 이 인수가 되기 전에 FEAC라는 스펙 회사를 사두면은 나중에 인수가 될 때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If the business combination is completed, each share of the FEAC's Class A common stock will remain outstanding and automatically becomes a share of the new Skills Class A common stock 이라 되어 있습니다. 갖고 있는 이 FEAZ라는 주식이 나중에 인수 후에 뉴욕 증권 거래소에 등록되게 되면 말이죠. SKLZ의 주식으로 자동적으로 바뀐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FEAC와 Skills의 인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말이죠. 우선은 이 Flying Eagle Acquisition Corporation을 갖고 있는 이 주주들은 스폰서와 Public Stockholders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FEAC가 스펙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스펙은 기업 인수 목적 회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주식 공모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을 인수를 합병하는 회사들을 이 스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FEAC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폰서와 그냥 투자자들인 Public Stockholders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여기로부터 받은 돈을 모아가지고 Skills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인수를 한 뒤에는 어떤 구조가 되냐면 말이죠. 이렇게 Skills라는 회사를 스폰서랑 Public Stockholders, 저희들 같이 개인 투자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Skills Stockholders는 원래 Skills 회사를 갖고 있던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렇게 세 명이 주주가 돼가지고 Skills의 주식을 트레이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런 걱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FEAC와 Skills의 인수가 불발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스펙이라는 회사는 정보가 너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수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알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불발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If the business combination is not completed for any other reason by December 31st, 2020 만약에 이 3.5조를 주고 스킬즈를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불발되면은 We will seek to consummate an alternative initial business combination prior to March 10th, 2022 해서 2020년 3월 10일 이전까지 또 다른 인수할 기업을 찾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2020년 3월 10일까지 인수를 또 못하게 된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Our public stockholders may only receive approximately $10 per share 이라 적혀 있습니다. 즉, 이 기간까지 인수할 회사를 찾지 못하면 말이죠. 한 주당 $10를 다시 돌려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주의사항을 이제 알아두고요.
FEAC가 스킬즈를 인수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글로벌 게임 마켓 쪽을 보시면요. 이렇게 토탈 152.1 빌리언 달러, 152조의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year over year 해가지고 2018년이랑 비교를 하면요. 9.6%나 상승했다는 점을 알 수 있죠. 그 중에서도 말이죠. 이 게임 마켓은 크게 모바일, PC, 그리고 콘솔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이 모바일이 45%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굉장히 큰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바일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이 모바일은 크게 태블릿 게임스와 스마트폰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태블릿 게임스의 시장 규모는요. 13.6조에 다다르고요. year over year이라 해가지고 2018년도랑 비교했을 때 5%나 상승을 한 시장입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54.9조의 시장을 갖고 있고요. 2018년이랑 비교하면 11.6%나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이 모바일 시장에서는 10.2%가 올랐고요. 68.5조의 시장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그 게임 마켓이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은 Box Download PC, Browser PC, Console, Tablet, Smartphone 이렇게 5개의 카테고리가 나뉘어져 있고요. 눈에 가장 크게 띄는 게 바로 이 스마트폰 쪽입니다. 스마트폰 쪽만 보셔도 이렇게 그 게임 마켓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쪽을 보시면요. 2018년도 때는 62조의 시장 규모를 가졌는데 2019년에는 68조, 2020년에는 76조, 그리고 미래 2021년 그리고 2022년에는 85조에서 95조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만큼 엄청난 성장력을 보여주는 그런 시장이고요. Total Market CAGR 2018년에서 2022년까지를 보시면요. 이게 CAGR이 연평균 성장률을 말하는 것인데 이 연평균 성장률이 자그마치 9%에 달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게임 시장이 계속 활기를 띠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 스마트폰 쪽에서의 게임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 마켓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켓 트렌드를 보시면요. 게이밍 쪽이 다른 데랑 비교했을 때 무비나 뮤직이나 북스 그리고 텔레비전이랑 비교했을 때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49조라는 이 시장 규모에서 68조라는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실로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점점 이 연평균 성장률이 20%나 하는 것을 봤을 때 나중에는 텔레비전까지도 따라잡을 확률이 꽤나 높다고 보입니다. 2025년에는 이 68빌리언 달러밖에 하지 않았던 이 모바일 쪽의 마켓이 150빌리언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또 보시면요. Gaming has gone mainstream 해서 New content genre combined with broad smartphone adoption may have made mobile gaming mainstream and act as catalyst for greater inclusion across the board라 적혀 있습니다. 이 모바일 폰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게임 시장 쪽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 75%의 비율이 적어도 게임 하나는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장애를 갖고 있으신 4,600만 명의 인원들이 게임을 또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게임 시장이 날로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FEAC가 스킬즈를 인수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이죠. 여기 보시면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eSports gaming platform scales hooks users even more than Netflix and Facebook이라 되어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페이스북의 유저들보다 스킬즈 쪽에서 끌어오는 유저들이 더 많다라고 되어 있죠. 이 키 포인트를 보시면 말이죠. The esports market is going to be multi-billion dollar industry라 되어 있습니다. e스포츠 마켓은 나중에 수조 원의 가치를 띠는 마켓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라고 적혀 있고요. Competitive gaming platform scales is seeing gamer use that surpasses time spent on Facebook and Netflix라고 적혀 있습니다.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보내는 시간이 페이스북과 넷플릭스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스킬즈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라고 되어 있죠. The company hosts about 2 million tournaments featuring online games of the solitaire, mahjong, and a number of the sports-related mobile titles for amateur gamers who earn cash prize라고 적혀 있습니다. 스킬즈라는 회사가 자그마치 200만 개나 되는 토너먼트를 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토너먼트는 카드 게임이라든가 마종 또는
다른 스포츠 관련된 게임이 될 수 있고요. 여기서 우승자들은 우승금을 갖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토너먼트에 참여하게 하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기면은 우승금을 갖고 가게 되는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혹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 말이죠. Extraordinary User Engagement라 되어 있습니다. In the year ended December 31st, 2019, Skills averaged 62 minutes per paying user each day, exceeding the engagement levels of some of the most successful and well-known online and mobile platform in social media라 되어 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날 이게 따르면요. 스킬즈 쪽에서 이제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62분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62분이 소셜미디어라던가 아니면 게임이라던가 여기서 사용하는 시간보다 더 많았다고 하네요. 사람들이 넷플릭스나 페이스북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여기 스킬즈 쪽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는 것을 봐도 스킬즈라는 회사가 얼마나 가치가 높은 회사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를 보시면요. 이렇게 significant revenue and earning growth potential과 compelling unit economics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 매출액 부분과 그 수익 구조가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죠. From 2007 to 2019, Skills achieved a revenue CAGR of over 167%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10년 레비뉴가 자그마치 225밀리언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 매출액에 대한 연 평균 성장률은 2017년에서 2019년까지 167%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높은 수치이고요. 이것만 봐도 이 회사가 매출액을 얼마나 많이 내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여기 보시면은 225 million of the net revenue with an estimated gross margin of 95%라 되어 있습니다. 이 gross margin이 뭐냐면은 revenue 빼기 cost of the revenu를 하면은 나오는 게 gross margin인데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서 만들어내는 수익률이 95%나 된다는 뜻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익률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은 100%의 매출액에서 이 매출액을 만들어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5%밖에 안 된다는 것이고 95%는 전부 다 수익으로 들어온다는 뜻이죠. 더해서 EBITDA margins over 30% from net revenu로 되어 있습니다. 이 net revenu에서 이 EBITDA가 영업이익을 뜻하는데요. 영업이익 중에서도 이자라던가 세금이라던가 감가상각 이런 걸 따지지 않은 상태를 이제 EBITDA라고 하는데 이게 30%나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영업이익이 30%나 된다는 것 또한 굉장히 큰 수치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중요시 보는 게 바로 이 수익 구조입니다. 스킬즈의 수익 구조를 보시면은 첫 번째는 대회 출전료고요. 두 번째는 이 advertisement, 광고 쪽에서 수익을 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 200만 개의 토너먼트를 열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토너먼트에 참가하려면은 그 출전료를 내야 되는데 출전료에서도 16%에서 20%는 이제 스킬즈가 갖고 간다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월별 사용자가 이제 230만 명이나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광고 수익 또한 어마어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FEAC가 스킬즈를 인수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웹사이트에서는 스킬즈라는 회사가 아직 상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시자료에 들어가 가지고 다 값을 넣어서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 먼저 인컴 스테이트먼트 쪽에서 이 revenue와 cost of the revenue, R&D, gross profit 쪽만 봐봤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그 매출액의 흐름을 보시면 말이죠. 레비뉴가 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ost of the revenue는 아주 조금밖에 성장을 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이 gross profit, 즉 revenue 빼기 cost of the revenue를 하면은 gross profit이 나오는데 gross profit 또한 이렇게 크게 성장을 했다라는 것이 눈으로 바로 보입니다. 또한 제가 중요시 보는 게 바로 이 R&D인데요. R&D를 보시면은 이렇게 7,547에서 11,241까지 올랐고요. 다시 살짝 줄어들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net income 쪽에서 마이너스가 났다고 해서 단순히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처음 생긴 회사일수록 만들어내는 매출액에서 바로 R&D라던가 아니면 세일스 마케팅 쪽에서 되게 집중을 하는 경향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 생긴 회사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net income이 마이너스를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유심해서 봐야 될 부분은 말이죠. 이 사업 구조가 흑자로 전환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있느냐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밸런스 시트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밸런스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킬즈라는 회사는 아직 IPO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웹사이트에서는 자료를 끌어올 수 없었고요. 제가 공시된 자료를 통해서 하나하나 제가 끌어오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Asset Distribution과 Liability Distribution을 한번 봐보도록 하면요. 우선은 이제 캐시 앤 캐시 이퀴벌런트만 보시면 말이죠. 68밀리언 달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이 Property and Equipment Net 쪽은 23밀리언 달러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총 가용할 수 있는 자산은 68밀리언 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Liability Distribution을 보시면은 Current Liability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 22밀리언 달러 정도 부채를 갖고 있네요. Long Term Liability는 굉장히 적습니다. 이 중에서 Payable 같은 경우는 12개월 이내에 갚아야 되는 그런 돈입니다. 거래처에. 이거 같은 경우는 6밀리언 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밸런스를 평가를 해보자면 말이죠. 갖고 있는 이 캐시가 보유하고 있는 이 부채보다 3배 이상이나 많기 때문에 이 밸런스는 건전한 밸런스이고요. 이렇게 밸런스이 좋으면은 지금 현재 회사가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해도 흑자로 이제 전환될 때까지 충분한 체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FEAC와 스킬즈라는 회사 합병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어 봤는데요. 제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우선은 이 스킬즈가 갖고 있는 이 마켓 밸류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횟수 늘어나고 있고요. 게임에 시간을 붓는 시간 또한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요. 스킬즈가 갖고 있는 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우선은 토너먼트에 따른 그런 엔트리 피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고 한 달에 200만 명의 사람들이 이 스킬즈를 사용해서 게임을 하니까 그것에 따른 광고 수익도 굉장히 클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 매출은 계속 늘고 있지만 결국 net income을 보시면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지만 이 net income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될 때까지의 그런 체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밸런스시트를 보시면은 갖고 있는 캐시보다 부채가 훨씬 더 작기 때문에 흑자로 전환할 때까지의 체력은 충분하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다만 가장 큰 리스크는 말이죠. 누구나 알다시피 이 스펙이라는 회사는 기업 인수 목적 회사입니다. 만약에 FEAC가 결국은 스킬즈를 인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스킬즈가 갖고 있는 이런 마켓 밸류라던가 이런 수익성 모델이 전부 다 없는 거나 다름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가 되겠고요. 하지만 만약에 이 FEAC가 스킬즈를 인수하게 된다면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미래의 수익성은 실로 크다고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고요. 이렇게 FEAC 플러스 스킬즈에 대한 리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분석했으면 하는 그런 종목이 있다면 언제든지 코멘트欄에 남겨주시고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later.